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수원여고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세를 던져서 나오는 누리의 수가 6의 약수일 때 그 숫자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달라. 6의 약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고 이때 소수를 물어보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사실들을 얼마나 좀 잘 알고 풀이하느냐 질문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의 약수가 되는 경우는요 1, 2, 3은 6 이렇게 뭐 네 종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뭐 이 중에서 이제 소수라는 것은 2, 3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종류가 되는 거니까 뭐 가지수로 따져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라고 해서 확률은 뭐 2분의 1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뜻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그 뜻 파악해가는 절차 문장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조건 확률 판단하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독립인 두 사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죠. A 확률, B 확률 그렇게 줬고요. A와 B 중에서 적어도 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A 합 B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A 확률, 그 다음에 더하기 B 확률 되겠고, 일단 이제 뭐 교집합의 확률을 좀 빼야 되는데, 이제 뭐 독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5분의 2, 4분의 1 처리됐을 때 여기는 뭐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5분의 2하고 4분의 1을 좀 곱하기 해서 계산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아이고 통분해야 되니까 그냥 20분의 1로 가는 게 좋겠군요. 8에다가 더하기 5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분의 2 이렇게 해서 빼기를 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분의 11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20분의 11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덧셈 정리인데 이 교집합 부분들이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일 때의 확률들은 이제 각각 확률들은 이제 곱하기 해가는 결과를 구해 갈 수 있겠다. 이런 독립인 조건 부분들 독립인 뭐 정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0부터 4까지고요.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1부터 2까지 확률이라는 얘기는 뭐 x가 이제 1부터 2까지 확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x가 1일 때의 확률하고 x가 2일 때의 확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더하게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변수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주어진 식에다가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15분의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15분의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부분 뭐 더하기해서 간단하게 15분의 7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률 질량함수가 무엇인지 개념적인 판단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기대 분산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 변환하는 거죠. 변수 변환하는 것에 평균과 분산 주어져 있을 때 A, B는 어떻게 되냐 질문 던졌습니다. expectation y 이 부분들이 이거는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주면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계산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위의 값이 뭐 10으로 주어졌으니까요. 10a 플러스 b 해서 계산 결과가 2분의 19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뭐 간단한 식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또 분산식을 좀 써가면 되겠죠. 분산의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때는 a제곱의 바리안스 x 처리가 되겠고 분산이 또 이제 4라고 좀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4a제곱한 결과가 지금 4분의 9입니다 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값이 양수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16분의 9에서 4분의 3에서 결과를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3 곱하기 10 처리되고 b는 이꼴 2분의 19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약분하면서 2분의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B값은 2분의 4에서 2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A값 B값을 더하게 해달라 4분의 8에 4분의 11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변수 변환 뭐 어떻게 좀 대체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좋은 부분들에서 이제 이렇게 뭐 식을 고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식이 딱 보여드렸죠. 특히 이제 분산 구한 거 할 때는 뒤에 이제 더하기 한 값들은 좀 의미가 없고 이제 제곱된다라는 사실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변수 변환하는 식 확실하게 좀 잘 대처해 가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0.8이라고 합니다.
100번의 자유투를 던진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항분포가 되겠고요. 100번 시행하겠고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8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평균하고 뭐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expectation x 평균을 구하게 되면 np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80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뭐 분산을 구하게 되게 되면 npq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0에다가 그럼 10분의 2를 또 곱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6에서 구하겠습니다. 그럼 뭐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4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6배 해가지고 이제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은 이곳에다 6을 곱하면 6, 8, 48 해서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배의 시그마 값을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6배 시그마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뭐 4를 구해서 4, 6, 24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처리해서 최종적인 답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일 때 이제 평균 분산 어떻게 구해가는지 학습이 되어 있는 내용을 좀 점검해가는 어찌 생각하면 뭐 가장 기초적인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뭐 1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대략 개념 표시하려면 이렇게 뭐 10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8부터 10까지 확률, 8부터 10까지 확률, 이런 확률 좀 이렇게 구해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8부터 10까지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 계산할 때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z값 하게 되면 뭐 평균 부분은 0이 되겠고요. 이쪽 부분들은 표준 편차를 모르는군요.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해가야 되는데 이 확률 자체가 0.3413 이렇게 되는데 3314 이런 부분들이 z값 1에 해당하는 거니까 방금 전에 여기 구했던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2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시그마 값이 2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14보다 클 확률 구해달라. 이번에는 뭐 14 이렇게 보다 클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14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쓰고요. 이것도 역시 또 표준화 과정을 거쳐가면 되겠죠. z값 해주면 2분의 이번에는 14-10 처리해 주는 거니까 z값이 얼마가 되는가요? 2가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0.5 마이너스 0.477이 해서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0228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2번이 좀 답이 됩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이론들 뭐 풀어갈 때는 이제 약간 좀 개념적으로 좀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면요.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 그래프를 좀 그려서 어떤 뜻인지 좀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구해가면 좀 더 확실하게 풀이 실수 없이 좀 잘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의 경기 중에서 3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최종 우승하는 바둑대회 결승에 A, B 두 사람이 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A가 좀 졌는데 A가 좀 우승할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A가 이길 확률이 좀 더 높군요. 알겠습니다. 연속해서 뭐 3번 다 이겨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3번 했을 때 한 번 정도 지고 2번 이기면은 일단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승리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2번까지 지게 되면은 B가 우승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겠고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2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 이제 뭐 이길 확률이 3분의 2니까요. 3분의 2를 뭐 세제곱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 부분들 앞에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뀌어도 되죠. 하지만 이제 그럴 결과 2승 2패 이후에 이제 승리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니까 3번 중에서 일단은 2번은 좀 이겨야 되겠고요. 3분의 2에 제곱되겠고 한 번은 좀 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3분의 2에서 좀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27분의 8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3이 하나 좀 이렇게 소거가 되면 되겠죠. 여기 좀 3 곱하기 되면서 3이 하나 소거가 되게 되면 또 역시 27분의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에다가 또 2 곱하기 했으니까 8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다면 뭐 정답은 27분의 16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상황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이제 3승을 좀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연속해서 3번 이기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 좀 지더라도 이제 2승 2패가 되가는 거죠. 2승 2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승리. 그냥 무작정 좀 나이렇게 되면 이미 3승 이후에 또 게임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절차를 조금만 좀 생각해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습니다. 표준 편차로 구해달라. 연산 열심히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일단 뭐 평균부터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평균을 구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4분의 2로 해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분의 1에다가 2는 4에다가 3 이렇게 곱하기 해서 4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평균은 좀 2해서 구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4분의 변수 제곱하면 1에다가 제곱하면 4에다가 2 했으니까 8 되겠고, 그 다음은 또 9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8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9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분산을 구해간다 이런 얘기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요. 2분의 9에서 제곱한 4를 좀 이렇게 빼게 되게 되면 2분의 1입니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뭐 루트 씌운 것이 뭐 표준편차가 되가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산확률 분포에서 뭐 표 만들어서, 근데 뭐 표가 좀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다행스럽고요. 이때 뭐 평균 분산 구해가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어느 여객선의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사이에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해주면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 식과 같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뭐 표를 보게 되면 뭐 10을 중심으로 해서 20, 30에서 11대 값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30대 이렇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때 이제 8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확률을 좀 구하려면 불편하니까 이쪽 앞쪽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1 마이너스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8이니까요. 2분의 1의 삼각형 넓이니까 밑변 길이 8 되겠고, 높이는 뭐 함수식에 대한 대입해주면 되죠. 150분의 8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약분을 좀 하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약분 또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2 남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75가 되는 건가요? 그럼 1-75분의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75분의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75에서 16을 좀 빼면 되는 그런 절차인가요? 그럼 9에다가 6에서 1을 빼니까 59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75분의 59 해서 3번이 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상황 이해했을 때 뒤쪽 부분들 아이고 이게 뭐 절반 또 여기 중간에 좀 변화가 생기는데 나눠서 풀이하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빼서 좀 여사건을 좀 이용해서 확률 구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어진 이런 부분을 나왔을 때 살짝 대략적인 이렇게 좀 그래프 모양 좀 그려서 문제에 좀 뜻하게 가는 절차 이런 걸 좀 살짝 가미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10,000명이 응시한 어느 적용 시험에 시험 점수가 평균 표준편차의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합격자 수가 668명 이렇게 됐을 때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저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확률 부분들 뭐 정규표를 따기로 가는 거고요. 평균은 이제 65점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곳에 좀 합격해야 되는 이제 높은 점수를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 부분들이 합격하려면 10,000명 중에서 668명 이런 석차 안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0. 그래서 보자 3개 해주고 0, 6, 6,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4개 이렇게 처리되니까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앞쪽 확률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0.477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33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433이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표준화 했을 때 뭐 Z값 자체가 이제 1.5라는 사실을 좀 알고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이 점수를 몰라서 K라고 해주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점수가 이제 K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확률을 구해가야 되는데요.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 표준 편차가 4였으니까 4분의 K-65 이렇게 처리해서 확률을 구해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4분의 K-65 이 부분들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좀 구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K-65 이런 값은 그럼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점수는 뭐 71점만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부분에서 역시 살짝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해갈지에 대한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수식으로 좀 이렇게 딱 처리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개념 정리가 좀 확실하다면 곧바로 좀 수식에서 풀이를 좀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좀 살짝 절약하게 갈 수는 있을 텐데, 조금 좀 부족하다면 제가 좀 제안한 대로 이렇게 좀 그래프를 살짝 메모해서 우리가 풀 것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만든 흰색 장난감 한 개의 무게 전기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되어 있고요. 빨간색도 역시 전기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헷갈리니까 좀 정리 좀 해볼까요? 200에다가 10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전기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220에다가 A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흰색 장난감 중에서 선택한 부분이 225g 이상일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역시 200g 이렇게 되는데 225g 요거 이상일 확률 이렇게 처리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220 평균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210g 이하일 확률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210g 이하일 확률. 근데 이제 확률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처리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은 X1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은 이제 225보다 큰 확률을 풀어가게 되면 표준화 과정을 거쳐가 했을 때 이 부분들은 10분의 25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변수를 X2라고 처리해주면 210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처리됐을 때 표준화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 작거나 같다 해서 A분의 A가 되겠고 210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확률이 좀 같아지려면요 10분의 25 한 이 부분들하고 뭐 절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A분의 10하고 절대값이 같습니다 라고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25A는 이꼴 100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니까 뭐 A값은 4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뭐 간단하게 역시 뭐 두 개가 좀 돼 있지만 개념 정리를 좀 해서 뭐 표준화 과정 역시 정기분포는 뭐 의미를 좀 파악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그때 의미들이 무엇인지 조금만 파악하게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다. 역시 또 다시 한번 연습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세 확률 변수 x1, 2, 3 확률 밀도 함수가 FGH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각각의 평균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그러면 뭐 x1 변수죠. 이 부분들은 이런 함수요. 이건 뭐죠? 3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를 나타내주는 함수가 되겠죠. 3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는 뭐 expectation x1 이 부분들이 평균이 3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G라는 부분들은 이것도 뭔가요? G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G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이만큼 뭐죠?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제 5가 되겠다. 그러면 x2 값이 이제 5입니다 라고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xpectation x2 이 부분들이 이제 5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2배 expectation x3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x3 이 부분들은 이항시키니까 8에다가 약분해서 4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둘의 확률을 더하기 하고 세 번째 확률을 빼기 하라 이런 얘기면 3하고 5를 좀 더하기 한 다음에 또 4를 또 빼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 결과 4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좀 해석해 가는 건데 뭐 첫 번째 내용이 뭐 제일 중요한 것 같죠. 대칭 구조입니다 라고 할 때 x는 3 대칭 뭐 대칭이라는 얘기가 곧 평균이 3입니다 라는 걸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평행 이동한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 나 조건은 뭐 변수 변환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함수 해석 특히 이제 대칭에 관련된 부분들 정확하게 학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수원 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액수 0, 1, 2, 3, 4에서 정역 공유를 하고요. F1, F3 함수 결과가 4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중에서 택한 함수가 F2는 4를 만족시킬 때 1대1 대응일 확률. 이런 또 전제 조건이 깔리고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또 이 문제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장 표현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확률 구해야 되겠죠? 자, 함수 대응인데 대응이면 뭐 알아봐야죠. 1, 2, 3, 4 0, 1, 2, 3, 4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0, 1, 2, 3, 4가 되겠습니다. 근데 F1하고 F3이 4가 되는 경우에는 1하고 3이 일단은 뭐 0하고 4로 대응될 수 있겠죠. 0하고 4로 대응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또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0, 1, 2, 3, 4 되어 있는데 1하고 3 대응 결과가 전부 다 2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0, 1, 2, 3, 4 0, 1, 2, 3, 4 처리되는데 1하고 3이 1하고 3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전제 조건. 근데 이제 뭐 또 FE가 또 이 와중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돼야 되겠죠? FE가 4. 그렇게 되면 FE 4를 좀 메모를 해볼까요? FE가 또 4가 된다. FE가 4가 된다. FE가 4가 된다. 이렇게 좀 메모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전제 조건에서 또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뭐 앞쪽 부분 1대1 대응이 앞쪽은 좀 안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가짓수는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기본 전제 조건에서 되는 부분들 1하고 2 부분들 이제 0, 4를 메모했는데요.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2는 좀 이미 4로 대응되겠고 그 다음에 0하고 4가 대응되는 가짓수는 큰 조건이 없다면 5 곱하기 5에서 가짓수를 구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는 2, 1, 3 부분은 가짓수가 한 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0하고 4가 대응되는 가짓수만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는 그러면은 5 곱하기 5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1하고 3이 가도 대응되는 숫자는 또 자리 바꾸는 거니까 2 곱하기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정됐으니까 0하고 4 부분들이 있어 5 곱하기 5에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기본 조건에서 마지막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부분이 되겠죠. 다른 것들은 뭐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미 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1대1 전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1, 3 부분들이 뭐 자리 바꾸는 두 가지는 있을 수 있겠고 2는 뭐 고정돼서 4로 됐고요. 그러면 0하고 4 부분들만 고려해 주면 되는데 1대1이 되려면 대응되는 숫자가 0하고 2밖에 없으니까 2 팩토리얼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전체 가짓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가 25, 25, 25 공통에다가 됐습니까? 25 공통에다가 그러면 2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겠고 분자는 뭐 4 이렇게 처리되면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다시 5인데요. 그럼 이제 뭐 125가 되겠죠? 125분의 4에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가짓수를 구해가는 부분들이 조금 좀 복잡합니다. 뭐 전제 조건 부분들 있는데 그 조건 자체가 큰 틀에서 뭐 세 가지 모양 틀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에서 또 FE는 또 4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고 그 이제 깔린 부분까지 메모가 된 상태에서 이제 또 뭐죠? 1대1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 마지막 부분에서만 이제 1대1이 나오는 거니까 전제 조건 하에 확률 구해가는 뭐 조건부 확률을 좀 판단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 문장이 좀 살짝 꼬여있는 그런 형태처럼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요. 실수 없이 풀이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0명, 2학년 학생 N명이네요. 대상으로 해서 체육마당 봄과 가을 중에서 봄하고 이제 가을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봄을 선택했다. 아, 이거 이런 내용 정리해야 되는 거죠.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봄이냐 가을이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학년 학생이 120명, 그러니까 120명 표시해주면 되겠고 2학년 학생 N명 됐고요. 조사 대상의 학생의 30%가 오호 30%가 봄을 선택하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전체 학년이 이제 n 플러스 120 이렇게 쳐야 되는데 아이고 30%요? 와 그럼 10분의 3n에다가 그러면 여기 또 얼마입니까? 12에다 36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와 명수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아이쿠 알겠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한 명 학생이 2학년 학생이다 라고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요. 그 학생이 이제 봄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들인데 이 확률이다. 그러면 근데 이제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이제 조건 확률이죠. n 중에서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1 n이다 이렇게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까? 아이코 이건 뭐 조건 확률 잘하면 되겠군요. 조사 대상이 된 전체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봄을 선택했다라는 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1학년의 학생이죠. 요 확률이죠. 그럼 이 부분이 또 이제 3분의 2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4분의 1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이게 3분의 2가 1학년인 경우니까 2학년은 뭐 그럼 3분의 1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0분의 3n 더하기 36 이 거에 또 다시 3분의 1을 하게 되면 이제 4분의 1n입니다. 라고 풀이를 또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10분의 1n에다가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4분의 1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4분의 1 빼기 10분의 1 n 이퀄 12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그럼 얼마입니까? 20분의 4, 5, 22 이렇게 처리하겠고 그럼 얼마인가요? 20분의 3n 이퀄 11이면 3, 40에다가 그럼 n 이퀄 8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얘는 그럼 80명이었다.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80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역시 주어진 내용 표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뭐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20명 N명, 그러니까 이제 120명 N명 전체 명수 30% 됐죠? 그 다음에 이거에 뭐, 여기가 좀 표현 조심해야 되죠. 학생 중에서 한테 2학년 때, 이게 이제 조건 방률이죠. 그 다음 또 여기도 또 조건 방률. 와, 이 부분에 이거 이런 형태. 근데 이제 이걸 좀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이런 부분 좀 선택한 거니까 뭐 조건부 확률 표현, 표 정리 좀 잘하고 조건 방률 표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좀 제법 길어졌죠.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3일대의 확률, 4일대의 확률 이렇게 처리됐네요.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 24번 중에서 3번을 선택하라 이런 얘기면 P가 3번 선택하고 Q가 그러면 21번 선택되면 이런 애인가요? 됐고 21 곱하기 20 되겠고 24번 중에서 4번 선택하라 그러면 P가 4번 선택되면 Q는 20번 선택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일단은 좀 약분을 좀 이렇게 좀 처리해서요. 이쪽에 이제 P가 남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제 Q가 남고 나중에 1-P로 거치면 되겠습니다. 24, 23, 22 3,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21, 22 있고 어이구 Q 써야죠 Q. 그 다음에 여기는 24, 23, 22, 21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4, 3, 2 쓰겠고 P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좀 약분을 잘해야죠. 이렇게 3개 지워주면 되겠고 3이 이렇게 소거해주면 되겠습니다. 21도 소거되는데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또 5도 이렇게 소거되는데요. 그럼 이제 Q는 이꼴 5P 이렇게 남습니까? 됐죠? 이때 이제 그러면 Q라는 부분도 다시 1-P 고쳐서 5P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니까 P 값은 6분의 1에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좀 당황하지만 않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죠? 자, 이때 분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위양분포 지금 그러면 이제 24에다가 6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분산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NPQ 이렇게 처리해 드는 거니까 24에다가 6분의 1, 6분의 5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6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36 바리안스 x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곳에다가 또 다시 36을 좀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6이 좀 사라지겠죠. 그럼 36 곱하기 24에다가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곱하기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약분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최종 답은 24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 4, 20에다가 2, 5, 10이니까 120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원래 뭐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것들을 뭐 다시 한번 좀 공부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24번 중에 3번 나타나집니다. 4번 나타나집니다. 뭐 이런 형태. 됐습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서 뭐 연산해 가는 건데 너무 좀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약분이 좀 잘 된다는 사실 제가 좀 쫙 보여드렸죠. 약분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요 사실만 좀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2인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이때 8부터 10까지, 12부터 16까지 확률들이 주어졌을 때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정규분포만 대략 좀 그리고요. 평균이 12다 라고 되어 있고 8부터 10이면은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8부터 10까지 대략 좀 표시해가면 되겠죠. 이쪽에 확률이 A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부터면 대칭 구조 모양으로 가서 여기가 뭐 대충 뭐 14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만큼 그거만 여기가 좀 알겠습니다. 뭐 대칭 구조 모양 상태의 숫자가 되는 거죠. 차이가 이제 4가 이렇게 되가는 거니까 이때 이제 전체 이 확률이 B라고 해줬으면 그러면 여기가 되고 B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됐죠? 이만큼의 확률이 B라고 좀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것에서 A 부분 대칭 구조로 해서 이제 표시를 좀 이렇게 싹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때는 뭐 10보다 작을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10보다 작을 확률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 알겠습니다. 뭐 개념적으로 이제 좀 쓱 표시가 돼 있으니까 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0.5에서 무엇을 빼면 되죠? B-를 이렇게 좀 빼면 되는 그런 형태니까 기억을 풀려면 0.5에서 더하기 A 빼기 B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죠. 그럼 14부터 16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 오, 그럼 이 부분들은 14부터 16이면 이제 A가 될 확률이잖아요. 근데 A 확률하고 2분의 B보다 큽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와, 그러면 이 부분은 뭐죠? 12부터 14고 이게 좀 비교하라는 얘기인가요? 원래 이제 뚝 잘라서, 뚝 잘라서 전체가 B였는데, 이쪽이면은, 절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절반보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주면 B-A하고 A를 비교해주면 B-A가 좀 이렇게 좀 커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그죠? 그러니까 2분의 B 이 부분들 뭐 이항시키고 해주면 이제 2분의 B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A라는 확률이 2분의 B보다 큽니까? 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좀 잘못됐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은 뭡니까? 디귿은 그러면 곧바로 지금 구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곧바로 답해가는 거 답해가도 되겠죠? 2분의 B가 A보다 큽니다 라는 얘기인데 B는 2A보다 크거나 같다? 아이고 좀 같다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못됐으니까 정답은 기억입니다 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등호가 없어야 되는데 그죠? 2분의 B 이렇게 등호가 없는 형태가 되는데 등호가 있어서 좀 안 됐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좀 써놨는데 이게 정말 정규분포니까요. 평균 주변에 있는 쪽이 좀 훨씬 더 큰 형태가 돼야 되지 뭐 같아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 기울여서 답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선 위에 놓인 한 점 P가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합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있는 드럼문제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흰 공이 나오면 의미 방향으로 2칸, 어이쿠 메모 좀 해야 되겠는데요. -2 이렇게 처리되겠고 공을 넣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메모도 해야 되겠습니다. 검은 공이 나오면 양의로 1만큼 이동하겠고 꺼낸 공과 함께 더 집어넣는데요.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검은 걸 추가하는 건가요? 아이쿠 좀 하는 일이 다르니까 좀 신경을 좀 써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반복했을 때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다시 원점에 와 있다 이런 얘기는 그럼 뭐 흰 공해서 마이너스에다가 검은 공에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흰 공 한 번에 검은 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서가 있군요. 와 그렇다면은 검은 공, 흰 공, 검은 공 다시 검은 공, 흰 공 이렇게 좀 순서를 좀 지켜가면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 맨 처음에 3, 2 이렇게 흰 공 2개 주어져 있고요. 흰 공을 꺼낸다면은 확률은 이제 5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흰 공을 꺼내면 -2 가는데 공을 집어넣지 않을 거니까요. 상황 자체가 흰 공 줄어서 투 이렇게 좀 바뀌어 있겠죠. 그런데 검은 공 꺼낼 확률이 4분의 2가 되겠고 그러면 또 2, 3로 좀 바뀐 상태에서 그러니까 5분의 검은 공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검은 공을 꺼내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은 5분의 2 확률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상황이 바뀌잖아요. 2, 3 이렇게 바뀌는데 3, 3으로 바뀌는 거죠. 3, 3으로 바뀌는데 흰 공 꺼낼 확률은 그러면 6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또 2, 3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흰 공 개수가 줄어서 됐습니까? 여기가 3, 2 있는 상태에서 검은 공 꺼내고 검은 공 들고 흰 공 꺼내고 그 다음엔 또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죠. 그럼 이제 5분의 3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공을 꺼낸다 5분의 2 그러면 3, 3으로 바뀌어 있겠고 검은 공을 꺼낸다 그러면 이제 6분의 3 그러면 3, 4로 바뀌어 있겠고 7분의 흰 공이다 3이다 라고 해서 계산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와 모양에 따라서 계산 모양들이 좀 전부 다 바뀌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 침착하게 계산해야 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산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약분이 분자에 2가 다 있죠. 그러면 2를 좀 하나씩 약분해서 여긴 2로 만들고 2로 약분해서 3 만들고 2로 약분해서 좀 3 만들고 이런 부분을 아예 그냥 약분해서 좀 없애버릴까요? 해서 이제 계산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25에다가 50이 되겠죠? 50에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그냥 25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여기는 그러면 어이구 이게 지금 5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약분해서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공통적인 요소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겠군요. 와 그럼 이제 5분의 1 공통에다가 그럼 이제 10분의 9에다가 5분의 3에다가 7분의 3 형태에서 계산해야 될 계산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죠? 그럼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50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7분의 3도 따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거 50분의 1 하다니요. 이거 10분의 1로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10분의 그러면 9 더하기 여기는 얼마가 됐습니까? 9 더하기에다가 여기는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7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1에다가 여기는 10분의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7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뭘 또 할까요? 5, 2, 10에다가 5, 3, 1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5분의 1에다가 그러면 이제 14분의 21, 6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70분의 처리해야 되겠고 그러면 2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27이 3의 지수니까 이거 계산이 안 되죠? 그럼 70분의 27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복잡하네요. 이렇게 좀 한 거가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주어진 조건 자체에서, 왜냐면 계속 좀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죠. 점수 자체가 마이너스 2점, 플러스 1점 이렇게 얻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플러스 1점 얻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살펴보게 되면, 그 경우 자체가 지금, 흰 공이 이제 처음 나오느냐, 두 번째 나오느냐, 세 번째 나오느냐, 흰 공이 어디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가는 거니까요. 흰 공 나올 확률들, 그러면 이제 좀 상황이 좀 바뀌어가는 거죠. 주머니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그 부분에서 검은 공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검은 공 끄집어내고 또 주머니 상황 바뀌어가고 그런 부분들 절차를 지키면서 체육적으로 좀 메모해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침착하게 연산 미스 없도록 꼼꼼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막바지에 좀 시간 압박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 풀려면 집중력 발휘하면서 꼼꼼하게 좀 그리고 평상시에 연습 좀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A와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B가 있습니다. A 주머니에서 5개, 많이 꺼냈는데요. 꺼내서 B에 넣은 후 B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서 A 주머니에 넣습니다. 주머니 A에 들어있는 흰 공 개수를 표를 좀 꼼꼼하게 좀 잘 만들어야 될 내용이군요. A 주머니에는 4, 2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검은 공 하나니까 이렇게 좀 들어있는 상황이죠. 이때 이제 뭐 5개의 공을 좀 꺼내야 되는 거니까요. 6개 중에서 5개를 꺼낸다. 그럼 하나 남기는 걸 좀 계산해 가면 되겠죠. 한 개 이제 검은 공을 남긴다. 그러면 이제 A 주머니 검은 공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B 주머니는 그러면은 하나 넘어가고 4개 넘어가니까 4,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확률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니까 3분의 1 확률이죠. 확률 좀 3분의 1 이렇게 좀 메모를 남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5개 넘어갈 때 검은 공이 다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흰 공이 하나가 남고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검은 공 하나 선택하니까 3분의 2 확률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 이게 좀 2개가 다 넘어간 거니까 3, 5 이렇게 처리되는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검은 공이 이제 3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상황, 이때 이제 3분의 2 확률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 부분에서 B 주문에서 2개 공을 넘겨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좀 달라지겠죠? 이때 이제 뭐 흰 공 개수가 관심이 많은 거니까 흰 공이 좀 2개 넘어가느냐, 흰 공이 2개, 검은 공 하나, 어이구, 2공을 넘다면서 하나 넘어가느냐, 검은 공 2개 넘어가느냐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흰 공이 2개냐, 흰 공 하나에 검은 공 하나냐,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냐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계산을 좀 이곳저곳 해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정리 좀 정확히 잘해야 되겠죠? 일단은 검은 공 2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긴 이미 흰 공이 하나가 있었죠? 요 경우만 조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흰 공 개수가 이제 0인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흰 공 하나 넘어가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흰 공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아예 검은 공 넘어가는 거, 요거 2개가 합쳐서 흰 공이 1개인 경우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흰 공 하나 넘어가는 이 부분들, 그 다음 부분을 좀 색을 좀 바꿔요. 흰 공 하나 넘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흰 공 2개 넘어가는 부분들이 얘가 이제 흰 공이 2개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부분들이 흰 공이 3개가 되는 경우죠. 됐습니까? 이 부분들을 좀 일일이 나눠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일단은 어떤 것부터요? 변수 x 자체가 px 자체가 0인 경우를 이제 조사하게 된다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3분의 1이 있고요. 곱하기 6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골라가는데 이때 이제 뭐 검은 공 2개를 골라가니까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3, 5, 15에 45분의 1 해서 구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거랄까요? 흰공 변수 자체가 흰 공이 3개인 경우 할까요? 흰 공이 3개인 경우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3분의 2 확률에다가 6개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근데 흰 공을 2개를 꺼야 되니까 3컨벤션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45분의 해서 그러니까 2, 3은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뭐 전부 다 계산해도 되는데 전부 다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흰공 하나인 경우를 좀 조사할까요? 흰공 하나인 경우 이 부분만 조사해서 그럼 이제 이게 결국은 px가 좀 1인 경우 이렇게 좀 조사해주면 되는데 위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3분의 1 확률에다가 6개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꺼내야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2에서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3분의 2 확률 6개에서 또 2개를 끄집어내는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은 거 2개를 꺼야 되니까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45분의 분자 부분들이 8 더하기 6 8 더하기 6 해주면 되겠죠. 8 더하기 6 이렇게 들으니까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놓으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이게 좀 만만치 않게 좀 복잡하네요. 그죠? 빈 공 하나인 경우 됐고, 됐습니까? 네,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를 좀 만들어야 되죠. 표 자체가 x에다가 p, x는 이꼴 x 이렇게 처리되겠고, 변수 자체가 지금 0, 1, 2, 3 이렇게 좀 나오는데, 뭐 합은 좀 1이 돼야 되겠고요. 확률 자체가 45분의 약분도 필요한데, 나중에 평균 구해야 돼서 불편해서 약분을 했습니다. 1인 경우, 그 다음에 3일 때 이제 6 되겠고, 1일 때가 이제 14 이렇게 처리했고요. 제가 이걸 좀 위에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계산 안 했거든요. 계산 안 한 이유가 뭐 확률의 총합이 이제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복잡한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빼서 처리해 가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0에다가 그러면 21 돼 있으니까 여기가 그러면은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기대값은 그러면 45에서 열심히 곱하기 되니까 14에다가 48에다가 1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45분의 여기가 더하기 해주면 20에다가 30, 40에다가 그러면 뭐 8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5분의 80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또 최종 구해야 될 부분들이 90 곱하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들은 뭐 또 여기서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죠. 90x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이제 90 곱하기 expectation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90 곱하기 45분의 80 이렇게 처리니까 이거 약분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286, 160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뭐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이 부분 아니죠. 주어진 부분에서 문제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좀 옮겨간 부분들 그때 이제 뭐 끄집어내서 이제 최종적으로 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인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흰 공이 제로인 경우, 흰 공이 이제 한 개가 되는 경우, 그죠? 그다음에 이제 흰 공이 한 개인 경우. 이 부분들 흰 공이 2개인데 왜 이렇게 써있죠? 와, 이 부분들 중간에 또 메모도 좀 잘못했는데요? 이제 발견했습니다.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러면 흰 공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흰 공이 2개잖아요. 그죠? 메모를 좀,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이라도 좀 발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정리한 상태에서도 역시 좀 일일이 좀 이렇게 구해가고 그 다음에 좀 이 부분들에서 px2도 좀 구해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구해갈 수 있는데 그 구하지 않고 역시 표 만들면서 전체 합을 이용해서 계산한 부분 이런 게 좀 센스 있게 대체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표 만들어서 평균 구하시오 역시 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인데 표 만드는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하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연습장에다가 좀 끄집어내서 메모해가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체계를 좀 정확하게 좀 잘 밟아가면서 빠뜨리는 부분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걷는 값이 0부터 250까지 되어 있고요. 확률 질량 함수가 쫙 주어져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요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이 부분들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루어진 분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로 이루어진 분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시행 몇 번 했습니까? 250번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들 보니까 뭐 확률이 5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평균을 구하라 이런 얘기라면 NP 처리가 되는 거니까 50입니다라고 가볍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분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NPQ 이런 때 공식이니까 그럼 50에다가 5분의 4를 좀 곱하면 되겠죠. 그럼 40에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역시 또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곱의 평균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좀 분산 구하다 보게 되면 분산 구해가는 방법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제곱의 평균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40에다가 5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우 2500인가요? 2540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서술형 첫 번째 문제는 큰 틀에서 뭐 개념 부분만 좀 잘 돼 있으면 즉 주어진 부분들이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분포다라는 이런 연관관계만 정확하게 돼 있다면 가볍게 좀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두 번 던질 때,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던질 때,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 두 개의 주 사이 눈이 합이 K인 사건을 BK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독립이 된다. 이때 기본을 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A가 일어날 확률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A는요, 3의 배수면 3,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PA 부분들은 3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구해가면 되겠군요. 근데 뭐 나중에 주 사이 두는 합이니까, 알아볼까요? 2, 3, 4, 5, 6, 7, 8, 9, 10, 11, 12 미리 좀 정리해 놓은 게 좋겠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5, 4, 3, 2, 1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좀 미리 구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 값이 4하고 6일 때는 요 부분들이죠. 가지수들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뭐 독립이 되기 위한 BK 확률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독립이 된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K 이 부분들이 또 PA 곱하기 PBK 이렇게 좀 처리되는 이 부분들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확률이 좀 3분의 1 돼 있겠고 3, 4, 5 됐을 때는 A 주사가 뭐 일단은 주사위가 좀 3이 나온 상태에서 3이 나오려면 이거 3 좀 이건 아예 안 되잖아요. 그죠? 합이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3,1 이렇게 좀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3, 그다음에 2 이렇게 3, 뭐 3 이런 경우들이죠. 각각.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3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BK 확률들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PBK 이 부분들은 12분의 1입니다 라고 처리해야 되겠고요. 그럼 확률 중에서 12분의 1 되는 부분들은 그럼 뭐가 될까요? 36분의 2 부분들은 36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36분의 3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K 값은 4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에는 이제 7부터 9까지 여기 독립이 된 부분들 또 똑같이 좀 처리해야 되는데요. PA 교집합 BK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겠고 PA 곱하기 PBK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3분의 1 좀 정해져 있고요. 7, 8, 9 이렇게 처리되는데 7, 8, 9 이때는 문제 6, 5, 4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와, 7 나올 확률들이 좀 많네요. 3에다가 4 이렇게 될 때 7 나올 수도 있고 6에 1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처리가 되겠고 다음들은 뭐 이게 36분의 5, 36분의 4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뭐 계산이 좀 말이 안 되겠죠. 이쪽에 뭐 36분의 해서 이제 가지수들이 좀 이렇게 교집합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두 가지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18분의 1 이게 지금 18분의 1 되니까 이쪽이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P, B, K 이 부분들이 6분의 1 돼야 되겠고 그럼 6가지가 되는 이런 경우니까 K가 얼마일 때 K가 7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게 지금 뭐 그냥 8일 때 좀 조사를 하게 되면요. 아이고 이 부분들이 일단은 확률 자체가 이게 36분의 5 되는 36분의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분해서 이제 이 계산 결과 자체가 좀 나올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게 되면 중간 부분만 계산해도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부터 12까지 계산하라 했을 때는 역시 A 교집합 BK 이런 부분들이 PA 곱하기 PBK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 3분의 1 처리가 되겠고요. 10부터 12까지 확률들을 보게 되면 나오는 경우가 뭐 6에 10 되는 경우도 6에 4, 6에 5, 6에 6 이런 부분들이니까 가지수가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 PBK 이 부분들이 12분의 1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12분의 1이라는 얘기는 3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 부분들이 또 성립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K 값이 얼마일 때 11대 성립한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미리 좀 개수를 좀 이렇게 정리해 놓고 하니까 그나마 좀 수월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꼼꼼하게 알아야 될 항목이 와 2번, 3번, 4번 그래 가면서 결국은 두 눈 합 거의 다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집중력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이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n개의 논의수를 확인하는 시행을 합니다. 120번 반복한다 중요하군요. 모두 소수가 나온다라는데 소수가 나온 것은 2, 4,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은 뭐 2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122번 뭐 아이쿠 이게 좀 아이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개의 주사를 또 n번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시행의 수는 112번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때 나올 확률들은 2분의 1에 n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확률이 좀 명확치가 않은데요. 이때 이제 뭐 우리가 보여야 될 시그마 이런 부분들인데 시그마 값이 2분의 7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분산 자체가 분산 자체를 뭐 4분의 7, 49 이렇게 쳐놓고 계산하면 되겠죠. 분산을 계산하게 되면 112에다가 2분의 1의 n제곱에다가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뭐 4분의 49에서 계산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뭐 7로 약분됩니까? 7일은 7에다가 6, 7이 40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런 내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의 n제곱에다가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인데 그럼 64가 된다는 얘기는 8분의 1 곱하기 8분의 7 이런 모양이 되니까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한쪽에서 1 빼기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뭐 2분의 1의 n제곱이 뭐 8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서 n값은 3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계속 좀 잘 맞춰가야 되겠고 이 부분에서 여기가 좀 잘 안되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를 뭐 t로 치환해 가지고 t로 이렇게 치환해서 이제 2차 방정식 이런 부분 형태를 좀 풀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좀 매치업을 좀 잘 시키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알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라갖고 이제 112가 되겠고 드디어 이제 n이 3대 있으니까 8분의 1 확률까지 자 구해 갔는데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제 정규분포를 좀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정규분포 어이구 112에 8로 좀 나눠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8일은 8에다가 8이니까 30이니까 4, 8, 3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14에다가 또 8분의 또 7을 좀 곱하게 되는 이런 얘기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에다가 그럼 7, 7, 49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2분의 7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좀 21보다 작을 이 확률들은 구해달라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x가 이제 21보다 작을 확률 당연히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2분의 7분의 1가 되겠고 21에서 4분의 7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라면 이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7 약분되면서 z값이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처리가 되겠습니다. 1대 확률이 0.477이 되어 있으니까 0.5 더하기 0.477이 이렇게 처리해서 0.977이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맨 처음에 뭐 1번에서 확률 구해서 확률까지 좀 구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쭉 연결되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항분포 계산 부분들, 뭐 분산 부분들을 이용해서 처리해간 부분들 좀 센스 있게 처리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항분포 따르니까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가 되겠고 정규분포 문제니까 표준화해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1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돼서 뜻이 좀 잘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앞쪽 객관식 문제 마지막 부분의 몇 문제들이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열심히 학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